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간 정식한 모종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빠진 밭일로 생태화장실 내부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땅콩 심는 걸 내미루다가 4월 말에서야 모종을 심을까 고민도 했었는데 직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로 발화 없이 그냥 땅으로 직행. 몰랐는데 심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싹이 몇 개 안 올라왔던데 잘못 심어서 그런가? 샐러리는 작년에 산 씨앗이 하나도 발화를 하지 않아 모종을 구입했습니다. 모종이 8개밖에 안 남아서 전부 사왔어요. 많이 심고 싶었는데 아쉽다. 20cm 간격으로 심어줍니다. 물 줘야 되지 않아? 저녁에 오니까. 비 오기 전날은 꼭 모종을 정식해야 합니다. 자동 관수를 하지 못해 물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비가 쏟아지고 나서 나눔받은 꽃씨를 직파해 봅니다. 정원 모임에서 루드베키아, 백일홍, 베르가못 종자를 나눔해 주셨어요. 씨앗이 아주 많아 포트에도 심고 틀밭 한켠에도 직파했습니다. 소리쟁이가 폭풍 성장해서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베어줍니다. 소리쟁이는 잎이 넓어서 베어서 멀칭대로 쓰면 좋아요. 대파와 리크는 완두콩과 상추 사이에 심었습니다. 작년엔 파가 잘 안됐는데 이번엔 잘 컸으면 좋겠어요. 도와줘. 이거 빼줘. 유튜버 농부와 꽃밭 선영님께서 고추와 꽃모종을 나눔해 주셨어요. 고추 농사도 잘 지으시고 정원도 예쁘게 가꾸시고 늘 닮고 싶은 언니예요. 고추는 40cm 간격으로 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잡초가 많은데요. 저희가 원래 볏짚 사이에 그냥 모종을 심었었는데 그렇게 심다 보니까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볏짚 사이로 뿌리가 잘 활착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모종 흙 안에서 뿌리가 계속 돌더라고요. 뭐 활착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좀 더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추 심을 때는 흙을 완벽하게 판 다음에 흙 사이에 이제 모종을 심고 볏짚을 다시 덮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추를 늦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까지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고추가 죽을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날씨 걱정을 무지하게 한 것과 달리 고라니 피해를 입었고요. 다행인 건 아직은 몇 개의 잎만 뜯겼습니다. 빨리 콩 심어줘야겠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 밭도. 다음 단계는 점저호수야. 우리 처음 농사할 때 기억나?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지. 어떻게 했어? 저 밑에서 물 길어다가 그거 들고 올라와가지고 약수통에다가 물 길어다가 수레 실어가지고 처음엔 수레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다 날랐잖아. 그 거의 다 내가 날랐다. 딸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동통 귀여운 삼동파도 나눔받은 모종입니다. 하나만 캐볼까? 아이 캐지 좀 마. 이거 벌써 이렇게 6월에 수확하는 거를. 궁금하잖아. 안 돼. 마늘이 아주 많이 컸어요. 월동을 못한 줄 알았던 아스파라거스도 어느샌가 뿅 하고 올라갔어요. 여기 키우면 되는데. 약 170여 개의 모종을 만든 토마토도 쑥쑥 크고 있습니다. 가지는 성장이 정말 더뎌요. 선영 언니가 주신 다알리아 화분. 꽃 심을 생각에 신났어요. 하나 심고 화분 큰 거 보세요. 흙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여기 심는 이유는 일단 꽃 심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뭐 오면 가면 감상도 하고 번식용으로 일단 하고. 컴패니언은 아니야? 응. 기능 없어 얘는? 얘 벌을 불러드리겠지? 꽃이니까. 그래서 나름 호박밭과 토마토밭 사이에 심었답니다. 여기 채소는 뭐가 심기는 자리야? 여기 허브류 많이 심을 거. 허브류랑 유럽 상추. 아무튼 해외 애들 여기 많이 심을 거. 수피밭은 흙이 아주 잘 파져요. 모종 정식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서 좋아요. 그리고 스카비오사 모종도 주셨습니다. 자, 요 사이사이에 넣으세요. 그 팀장님이 이렇게 직선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부정형으로 하래. 아, 지금 우리는 번식용으로 키우는 거라서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오며 가며 보라매. 뭐 겸사겸사 꼭 보는 거지. 부정형으로 해줘? 부정형이 더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뭐 정원이 직선인데 뭐지? 돌도 좀 갖다 놓을까요? 돌 위에? 있잖아. 저 용담 근처에 돌을. 아우. 박으라 했는데. 일로 넘어지면 어떡해. 이거 평평한 돌이라서 안 넘어져. 여러분, 자연스러운 정원 식재 방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꽃씨가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꽃씨가 날아다니는데 이 돌에 탁 부딪혀. 그러면 여기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딱 심으면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 난 거야? 여기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를 좀 풀어줍니다. 오, 예쁘다. 이렇게 돌틈에 자라는 식물 연출입니다. 오, 예뻐. 여기에 또 하나 심자. 여기 안 하고? 그건 너무 인위적이야. 이렇게 아니요. 싹 이렇게 돌아가는 길목에 탁. 이거 너무 일직선이잖아.
아니 느낌 나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보야. 여기에 다른 식물을 심어 그럼. 아, 딱 요렇게 해야 느낌 나지. 이끼용담입니다. 정원 모임에서 나눔받았어요. 얘네도 이름표 붙여줘야겠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징글징글해. 우리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오며 가며. 이름표를 붙여. 해바라기는 밭으로 가는 길목에 정식하기로 했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 사이로 걸어가면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날 찰옥수수 정식. 옥수수는 한 종류씩 2주에 한 번 파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종한 옥수수는 찰옥수수, 초당옥수수, 흑찰옥수수입니다. 흑찰옥수수는 자가체종한 종자를 나눔받아 파종했는데요. 싹이 난 다음날 햄스터가 절반 정도 파헤쳐 놓고 갔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온실엔 야생 햄스터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끼 4마리 정도 있는 햄스터 가족. 처음 햄찌를 봤을 땐 두 눈을 의심했었는데 오늘 온실에서 물 주는데 젖물리던 햄스터가 틀밭에서 뛰쳐나와 서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찾아보니 야생에서도 햄스터가 많이 살더라고요. 귀여우니까 봐줄게. 퇴비더미에 맷돌 호박 정식. 부숙된 우분을 받아서 일단 밭 중앙에 뒀었는데 호박이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퇴비에 바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퇴비는 잘 발효되어 신기하게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퇴비 사이에서도 잘 자랄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지는 작은 포트 안에선 더 이상 자라지 않길래 옮겨주었습니다. 저면 관수로 물 주면 모종이 흔들리지 않고 적은 양으로도 물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어요. 할미꽃 채종해서 심기. 깃털 마냥 너무 쉽게 분리돼서 신기했던 할미꽃. 오, 오빠 이렇게 탁 돼. 바로 슝 빠지는데? 아 그래? 어. 이게 저렇게 오, 너무 신기하다. 나눔받은 할미꽃 종자와 함께 틀밭에 바로 직파해줍니다. 귀찮으니까 갈무리는 생략. 대충대충. 대충대충 흙 덮고 냅다 물 주기. 낙엽 멀칭도 대충. 성격 나오죠? 나래도 바라 안 하겠다. 허브류도 웬만하면 씨앗부터 제가 키워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지금 레몬밤이랑 페퍼민트는 좀 발화를 해서 그래도 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딜도 그렇고 펜넬도 잘 안 나오고 더 기다려야 되나? 아무튼 허브 발화시키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시킬 수 있는 허브 모종들을 그냥 샀어요. 진작에 모종을 살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큰 모종이 왔어요. 모종 종류는 레몬타임, 골든 레몬타임, 커먼타임, 레몬밤, 소렐, 초코민트, 레몬민트, 스피아민트, 체리세이지, 로즈마리, 오레가노. 이렇게 거의 대부분 월동이 되는 허브로 구매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화분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허브 근처에는 잎끝이 톱니 모양인 크라우저 케일을 장식했어요. 4월 말부터는 수확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금치를 솎는 과정. 시금치 성장이 더뎌 일찍 솎아주었습니다. 솎은 시금치는 샐러드나 비빔밥으로 먹으면 야들야들 맛있어요. 두메부추 수확. 두메부추는 일반 부추보다 오동통하고 수분이 많아서 전으로 해먹으면 겉바속촉 끝내줍니다. 두메부추는 지난 하늘스트라 선생님께 작년 가을에 나눈 바다 월동을 잘 마치고 봄에 모두 올라왔습니다. 다음 월동한 부추. 월동을 마친 부추는 세력도 더 커지고 잎도 두꺼워졌어요. 부추 수확은 꼭 머리카락 자르는 느낌. 쪽파도 지난 선생님께 작년에 종군을 받아 심었는데 봄에 잘 나왔어요. 종군을 수확하고 싶어 잎만 잘랐는데 실수로 바짝 잘라서 뿌리를 먹지도 못하고 종군을 키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달래파입니다. 쪽파에 비해서 굉장히 얍실하네요. 달래파도 마찬가지로 너무 바짝 잘랐어요. 아침에 눈물의 여왕 보다가 혼났어요. 눈물의 여왕을 봐서 혼난 게 아니야. 아직도 핀트를 못 잡는구만. 시금치인데요. 월동용 시금치라 그런지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금치를 다 수확하고 그 자리에 바로 로메인 상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메인 상추는 저희가 플리마켓에 가져갔다가 남은 재고인가요? 재고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남으면 어쨌든 저희 밭에 다시 심으려고 했어요. 네. 그 로메인 상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한 자리는 비우지 않고 다른 작물로 채워줍니다. 그래야 풀이 나는 것도 방지하고 수확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로메인 상추는 지피포트에 심었기 때문에 화분째로 정식합니다. 이식 스트레스 없이 심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포트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없어서 일이 수월합니다. 꽤 많은 양의 시금치를 수확했어요. 시금치 나물로도 무쳐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었습니다. 초록 샐러드 상추도 다시 심어줍니다. 심으면서 주변 풀은 같이 정리해주고 있어요.
모종을 만들어서 심었던 열무도 물 부족으로 많이 자라진 못했습니다. 클 때까지 기다리다가 억세질 것 같아서 수확했어요. 더 늦었으면 못 먹을 뻔. 열무도 한 소쿠리 수확한 다음 데쳐서 나물로 먹었습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직접 수확한 채소는 맛과 향이 마트표랑 차원이 다릅니다요. 마찬가지로 열무를 수확한 곳에 바로 적치마 상추 정식하기.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다음은 엽채류를 심으면 좋습니다. 적은 양분으로도 잘 크기 때문이죠. 약 400여 개 모종 다시 심기.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비가 아주 이틀 동안 쏟아지더니. 하늘이 너무 맑아. 요즘 동남아 날씨 같지 않나요? 장대비가 내렸다가 새파랬다가 아주 지맘대로예요. 케일은 십자학과 작물로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벌레가 많이 없는 이른 봄에 심으면 충분히 깨끗하고 큰 케일을 수확할 수 있어요. 대신 벌레보다 발빠르게 부지런히 따먹어야 됩니다. 미리 한랭사를 씌울 수도 있지만 이번 연도엔 한랭사 없이 언제까지 깨끗한 잎을 수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씌우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죠? 무농약 무비료 케일. 풀 없이 작물만 있을 경우 벌레의 눈에 더 잘 띄어서 금방 먹힙니다. 풀은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풀 없는 곳은 작물도 못 자라는 곳이라서 풀 없는 게 더 두려워요. 덕분에 요즘 밥상은 쌈채소 항시 대기. 가자 집에. 딸기가 익었습니다. 미쳤어. 작고 소중한 딸기. 감동이다 너. 잘 따져. 귀한 딸기 시식. 딸기 향이야. 어때? 딱 그 시중에 파는 그 맛이야. 전혀 다르지 않아. 달아? 단맛이 아주 잘 들었어? 뭐라고 해요? 상급이야. 오. A급이야, A급. 나도 먹어볼래. 식감도 괜찮고. 에게. 작년 가을에 잘 키워서 기대했건만 망했네 망했어. 입만 무성한 레드무. 무는 안 보이고 뿌리만 겁나 기네. 잎은 열무처럼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무만 수확하기로 했어요. 거의 크기가 뭐 레디씨급. 수확해. 다 컸어? 지금 꽃대 올라왔어. 꽃대 자르면 되지. 아니야, 다 컸어. 더 있으면 무 안에 바람 들어서 못 먹어. 이번엔 실패야 무. 왜? 이것밖에 안 자랐잖아. 저번에는 이만큼 잡았지. 저번엔 많이 컸지. 뭐가 문제야? 물? 더운 날씨에 비해 물을 많이 못 먹었지. 그만큼 수확했습니다. 그래도 피클 3병이나 만들었어요.
잔디만 하던 호밀은 어느새 키만큼 자라 하늘하늘거리고 헤어리 배치도 예쁜 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예초 타임. 예초는 작물 성장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베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환삼덩굴, 새뜨기, 쑥은 뽑습니다. 걔네들은 그래도 잘 자라니까. 예초한 호밀은 밭에 멀칭하고 굴착기를 빌려 수피밭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굴착기는 빌렸다만 밭까지 수레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고강도의 작업입니다. 내년엔 외국인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기로 선포했습니다. 물론 반려되었지만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밭이 경사지이기 때문에 수피는 최대한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높이는 한 20cm 정도?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자세. 언제쯤 짜세 나올래? 나 완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와이프 너무 짜세 안 나와요. 됐어. 저 레이크 던지는 거 하나는 1등이네 진짜. 그 야구에 빠던이라고 알아? 빠던? 아, 홈런 탁 치고 어. 뿅 날리고 막 가는 거? 그 빠던을 야구에서 비매너라고 하거든? 아, 던지면 안 돼? 그런가 봐. 나도 야구 잘 모르는데. 아니, 홈런 세레머니 아니었어? 약간 저 레이크 던지는 게 빠던 같아. 여기는 비매는 아니야. 이틀 동안 세 줄 만들고 힘들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숲이 15톤 두차 받은 거 거의 다 옮겼어요. 그리고 깊숲의 동물들 이야기. 어느 날 옹실에 둥지를 틀더니 항상 지붕 위에서 붙여서고 있는 곤주리. 제법 친해져서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날아가더라고요. 밭에 오면 곤주리 부부부터 찾게 되었답니다. 곤주리 소리 들으면 바로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교대로 먹이를 조달하는 것 같았어요. 희한하게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꼭 주위에 머무르던 곤주리. 숲이밭에 지렁이가 많아서 그런지 먹이 찾으러 이곳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원래 물었어? 실패. 저 조그만한 입으로 벌레 물고 있는 모습 보면 귀여워 죽습니다. 과연 물었어? 처음에 알을 낳았으려나 궁금해서 곤줄이 없는 틈을 타 카메라로 봤더니 보셨나요? 새끼 확인한 뒤로는 곤줄이가 불안해할까봐 둥지 안에 못 찍겠더라고요. 매일 보다 보니 통통이와 홀쭉이로 구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통통이. 아, 카메라로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오빠, 카메라 한번 찍어봐 주시면 가자. 카메라로 하라고? 오빠. 그래. 달릴 때 또도도도 다리가 안 보여요. 엄청 빨라. 간다. 바보 아니야 쟤.
대박. 한다. 생태다리 잘 이용하나 궁금해서 비 오는 날 가봤더니 개구리가 열심히 타고 올라가고 오, 있었어요. 존나 뿌듯하다. 안돼 안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응원하게 돼요. 오 여기도 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오 저기다. 여기. 다리 타고 올라온 개구리도 보이고 올라오는 거지. 옳지. 오, 저 안돼. 저런 아 씨발. 생태다리는 추가로 더 만들던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용을 하네. 오늘 비가 와서 밭에 들러봤는데 개구리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잘 탈출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졌어? 응. 이 유도 파크로 유도하는 가림막을 해야겠다. 요까진 잘 올라오는데 이 위로 올라오는 게 또 힘들어. 저희 밭에 지렁이가 진짜 많아요. 확실히 작년에 그냥 생밭에 심을 때보다 수피를 까니까 지렁이가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밭에만 가로 세로 30cm 안에서만 지렁이가 6마리 발견됐어요. 볏짚보다는 수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볏짚은 촘촘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이 뿌리들을 탁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애가 꼿꼿하게 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볏짚이 흔들리면 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니까 그게 아주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아. 근데 이 수피는 약간 흙같이 입자가 곱다 보니까 약간 흙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벌레들도 훨씬 많은 것 같고, 대신 볏짚에는 균사가 발견이 되는데 수피 안에서는 균사가 발견한테. 발견이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 저기도 지렁이 밭이야. 오. 지렁이 엄청 많아요. 7마리 있대요 저기에. 어떻게 지렁이 소굴이야. 좋은 흙이라는 뜻이야. 저희 밭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느껴져요. 그게 체감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그 외국에 보면 이런 밭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밭도. 밭을 예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밭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아이러니한 게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의 고랑과 이랑을 참고해서 많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맞아. 그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 그 농사법을 공부하더라고요. 저희는 퍼머컬처를 추구하고 있는데 좀 경제성과 편리성을 추구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도 약간 직선형으로 꾸몄는데 우리가 옳은 길을 잘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잎이 무성해지니 밭이 예뻐졌어요. 콜라비는 언제 몸집을 키우려나. 작물도 여러 색을 혼합해서 식재하면 더욱 예쁜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 애정합니다. 안녕.